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금창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여 동안에 동영상을 통해서 산나물들 그리고 들나물들, 약초들을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던 그 계기는 한 10여 년 전에 MBC에서 특집으로 방영이 됐던 그 한국의 산나물이라는 그 특집 프로가 있었어요. 그 김성주 아나운서가 나레이션을 하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를 보면서 이제 어릴 적 그 할머니와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나무를 하러 다니던 그런 생각들도 많이 났고, 그때 보던 식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름은 몰랐지만은 그 모습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나물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이제 노력을 들였는데, 아, 무엇보다 쉬웠던 게 일단 나물의 이름이나 효능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식물을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게 공부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름을 기억해내는 그런 공부로는 이런 식물들을 자주 이렇게 보는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그 공부하시는데 큰 그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던 중에 저희 가게 앞에 이제 그 도로가 있고, 도로와 이제 이제 이 집들 사이에 이렇게 이제 완충 녹지가 있어요. 완충 녹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금창초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이제 간신히 찾아가지고 이 금창초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찾아봤던 그런 내용들과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 그런 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창초, 이 이름은 어디서 유래를 했을까라고 이제 그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창, 풀초자고요. 금창이 도대체 뭘까라고 이제 당시 찾아봤더니, 쇠금자에 그 부스럼 창자예요. 그러니까 쇠붙이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뭐 찔리거나 뭐 베이거나 이렇게 뭐 긁히는 이런 상처들에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름은 예전에 이제 어떤 많은 그 민간에서 임상들을 통해서 이름이 지어졌을 거라는 그 상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머릿속에 그 영화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지금은 이 쇠붙이가 상당히 싸잖아요. 저 고물상 같은 데 가면 뭐 키로에 막 뭐 몇백 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 철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쇠가 같이 이제 섞여 있는 이런 돌들을 녹이는 과정에서 이제 쇳물을 따로 이제 빼내고, 그걸 이제 또 계속 가열을 해서 두들기고 또 계속 두들기고, 이제 그런 담금질을 통해서 그런 이제 농기구들이나 이제 이런 전쟁에서 쓰는 뭐 칼이나 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겠죠. 그 당시에는 이 농기구로서는 이 쇠붙이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금창초라는 이름이 붙은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영화가 떠올랐던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립니다. 칼에 찔리고 베이고, 예, 그런 상처들. 바로 이 우리나라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상당히 많았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전쟁터에서 그 이제 피를 흘리고 다치는 그런 쇠붙이에 의한 그런 그 병증들을 다스리는데 써왔고, 거기에 신묘한 그 효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 금창초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료를, 효능 같은 걸 찾아보니까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으면은 뭐 이런 그 소독약이나 뭐 바르거나 먹는 소염 진통제들이 많지만, 예전에 약초들 외에는 뭐 다른 약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이제 이 금창이라는 그 쇠붙이에 다치는 그런 이제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결국 찾아냈던 게 바로 이 금창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바로 그 금창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린 거죠. 그러면 그만큼 효능도 상당히 그 좋을 거라는 그런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금창초는 그 어제 잠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꿀풀과에 들어가는 여러 해살의 식물입니다. 저 옆에 이렇게 이제 뿌리를 한번 캐봤는데 이게 전부 다 실뿌리로 돼 있어요. 실뿌리가 돼 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망초와 많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둔한 톱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색이 더 짙은 녹색을 띠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꿀풀과에 속하고 여러 해살이고요. 이제 어제 그 꿀풀과 삼형제를 말씀드렸죠. 꿀풀, 조개나물, 그리고 이 금창초. 꽃들도 다 이렇게 보라색 꽃들이 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금란초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남부지방이나 이런 섬 쪽에서도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섬자란초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꿀풀도 그렇고 이제 이게 나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물로 지금 이 금창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봄에도 가능하지만 지금도 아주 이렇게 연한 잎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도 나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독이 없습니다. 독이 없고 그 성질은 차갑고 그리고 달고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성질이 차가운 데서 이제 여러 가지 효능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쓸 때는 이 전초를 전부 다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햇볕에 말렸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즙을 내서도 사용을 해요. 자, 생즙을 아마 옛날엔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쟁에서 이제 많이 그 금창이 많이 생기겠죠. 쇠붙이에 다치는. 그래서 그때는 이걸 이제 짓지어서 생즙으로 환부에 이렇게 직접 발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하루에 1회에 한 10에서 20g 정도 말린 거를 이제 탕제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햇빛에 말렸다가 이제 가루를 내서 산재로 만들었다가 환부에 이렇게 도포를 하는 형식으로 또 이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효능은, 자, 성질이 독이 없고 차고 달고 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찬 성질을 이용한, 자, 첫 번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차게 해주는 거니까 해열 효과가 있겠죠. 해열, 높은 열을 내려주는 해열 효과. 그리고 호흡기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제 기관지 염증, 그리고 중이염, 요 이제 두 가지는 염증이죠. 염증에 좋은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기에 좋은, 이제 호흡기하면 우리가 이제 가래기침, 해소, 천식 보통 그렇잖아요. 해수와 천식 쪽에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해수는 마른 기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렇게 기관지가 말라가지고 생기는 병들. 그리고 이제 천식은 마른 기침이 나오면서 쌕쌕거리는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보통 요럴 때는 이제 그 기관지도 그렇지만 이제 폐가 안 좋아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폐에 열이 생기거나, 열이 생기면 그 열에 의해서 이제 진액이 빠져나가거든요. 진액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마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창종, 이 창자라는 게 이제 부스럼을 뜻하거든요. 부스럼. 각종 이제 헐거나 이렇게 이제 부스럼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 그리고 꼭 쇠붙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다른데 이제 베거나 찔리거나 하는, 아니면 넘어져서 긁히거나 이런 타박상들에도 상당히 좋은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혈을 풀어주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해열 말씀드릴 때 여기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여 드리면, 우리 저 집안에 이렇게 상비약들이 있잖아요. 상비약들 보면 거기 파스가 있어요. 뭐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뭐 바르는 파스도 있지만 우리가 붙이는 파스들 있잖아요. 붙이는 파스 보면 뜨거운 게 있고 차가운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뭐 어디 뭐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그러면 구분 없이 그냥 쓰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셨을 거예요. 예. 하지만 이 효능은 이 두 개 달라요. 이제 뭐 파스 쿨이 있고 핫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핫, 뜨거운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관절들이 이렇게 아플 때, 뭐 허리가 아프다거나 뭐 무릎이 아프다거나, 특히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제일 먼저 이 핫팩을 이렇게 대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드러워져서 움직임도 편해지고 통증도 금방 이렇게 멈춰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는 게 이제 핫 뜨거운 거는 이제 몸을 덮여주면은 이제 대사와 순환이 원활해서 통증이 준다 그랬죠. 통즉 불통, 불통즉 통 말씀드렸죠. 예. 순환과 대사가 원활해지면 통증이 없어지고, 순환과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면 통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핫, 뜨거운 기운, 뜨겁게 해주면 그런 염증들이 많이 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따뜻한 파스, 핫 파스는 그런 이제 관절염 같은 그런 쪽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파스 중에 쿨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붙이면 아주 시원하죠. 그거는 이제 갑자기 이제 이 뭐 팔목이나 특히 이제 발목 같은 거 이렇게 삐게 되면 이렇게 막 퉁퉁 붓잖아요. 붓고 또 어떤 증상이 같이 동반되나요? 열이 나죠. 그럴 때는 쿨파스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삔데 뼈서 이렇게 퉁퉁 붓는데 거기다가 핫이라고 써 있는 파스, 뜨거운 파스를 붙이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활의 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금창초에 요즘 이제 떠오르는 효능이죠.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어제도 잠시 이제 스치듯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꿀풀이 지금 그 4대 항암약제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하고초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 하고초가 시중에 판매하는 게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중국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하고초는 이렇게 심어 가꾸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약초들 재배는 많이 하시는데 이 하고초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습니다. 하고초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중국산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귀농하시거나 지금 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약초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요 우리나라 이 꿀풀도 좀 재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거를 구해 달라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효능이 이제 같은 꿀풀과이기 때문에 요 금창초도 지금 그런 항암 성분들이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 금창초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이게 대본이 없거든요. 저는 대본을 못 만들어요. 만들면은 너무 어색하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계속들 이제 주입을 해서 이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두서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청산별곡에 좀 모자라지만 그런 뭐 인간적인 그런 측면이다라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창초 꽃을 제가 초기 화면에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내년 봄에 또 이제 꽃이 피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금창초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